납세에 대한 일로서 복습한다면요, 납세무 성립 시기로서 물어볼 때는 일반적 경우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단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으로 나와지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그리고 독립세이나 부가세인 부가세 역할인 지방소득세에서 성립 시기는 문장에서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소득세는 연말 함으로써 과세기간 끝나는 때 성립.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공통.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확정을 물어본다.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보유세금은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이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취득세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 결정, 종합부동산세 결정, 양도소득세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취득세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로서 법정 신고 기한은 7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내는데, 문제에서 제척 기간 물어볼 때에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면서 제척 기간 물어본다면 7년. 과소신고일 때는 5년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어본 거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금을 물어볼 때는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가상금을 물어본 것이고, 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체납조세 3%에 대한 내용으로서 되죠. 여기까지가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이제 연결됩니다. 연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죠. 자, 여기에서 요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을 가정해 볼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랬으면, 자, 8월 달에 납부한다. 8월 달에 납부한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납부기한이 경과됐죠.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됐음으로써 가상금이 붙습니다. 가상금으로서 몇 프로? 3% 붙어요.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사람은 그 고지서에 대한 이유로서 금액을 납부할 때 9월달 납부합니다. 9월달 납부할 때에 똑같게 3%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8월달 납부한 사람과 9월달 납부한 사람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가상금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중가상금에 대한 이유로서 아까 밑줄 친 내용으로서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자,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하여 1월 경과했죠. 1월 경과했으니까 가상금에 중가상금을 붙는다.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0.75%, 이 숫자 기억하세요. 작년까지는 1.2%인데 올해는 0.75%를 가산되겠죠. 가산되고, 다시 또 10월달 납부한다. 10월달 납부한다면 여기에서 가상금의 중가상금만 가산된다 이렇게 한다면요, 9월달 납부한 사람과 10월달 납부한 사람 형평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한 달 경과했죠. 또 하나 붙어요.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이렇게 붙죠. 또 11월 달 납부한다면요, 1월 경과했죠. 하나 더 붙어요.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이 붙어요. 그럼 이제 이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이 죽을 때까지 붙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알려줄 권리인 부가권이 있죠. 또 하나는 거두어드릴 권리인 징수권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예요. 자, 여기에서 고지서 발부했으니까 알려주었죠. 부가권 행사했어요. 남은 권리는 뭐 있을까요? 징수권. 징수권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국세든 지방세든 공이 5년 갑니다. 5년. 그럼 5년이니까 1년은요. 12개월. 12 곱하기 5 하면은요. 60개월.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오겠죠. 이제 60개월 숫자 나온 5년 아시겠죠.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네, 아시겠죠?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교재상으로 박스에서 B번에서 두 번째 점을 읽어드릴게요. 체납된 고지서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뭘 적용하지 않냐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국세에서는 10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에서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국세는요.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가상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한 방법은요. 국가에 속한 세금, 모든 세금의 합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국세의 각 세금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되지 않는다. 요 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어디가 옳겠냐면 여가 옳아요. 아까 독립세 그랬죠. 독립세니까 각 세금마다예요. 그럼 이제 문제로 판단할 때 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뭘 아셔야 될까요? 세목별 판단.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목별 판단에다가 밑줄 칠한 겁니다. 세목별 판단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소멸 사유 세 가지. 자, 칠판 보시면은요. 납부했으면요. 납세면 소멸된다. 그리고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운도 좋게 제척기간 안 들켰어요. 그 말은 뭘까요? 제척기간이 끝났죠. 납세는 어떨까요? 소멸된다. 제척기간 만료되면 납세무 소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운도 나쁘게 들켰어요. 들켜서 거기서 나갔는데 국가가 지자체가 소멸시효 동안에 징수하지 못했어요. 어떨까요? 납세무 소멸된다. 이렇게 세 개를 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적어 드릴게요. 소멸 사유.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 납부, 또 하나 있는 거 제척기간 만료,
또 있는 거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3개 있죠. 뭐 교재하고 연결시켜 준다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381페이지에서 1번 납세무 소멸 나오죠. 1가로에 납부 밑줄, 4가로 제척기간 만료 밑줄. 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가로 충당도 밑줄. 충당. 충당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면요. 충당이니까 메워준다. 메워준다가 충당의 뜻이에요. 돌려줘야 될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무가 소멸된다. 뜻에 대한 내용이 충당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충당이 소멸 사유다.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3가로 부가의 취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취소란 말을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을 연결해 볼 때 부가란 말은 알려주는 거죠. 세금액을 얼마다 하고 알려준다. 고지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합의됐어요. 합의됐을 때에 취소란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해서 무효다. 취소했으니까 요 고지서의 세금액을 소급해서 무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소멸되겠죠. 그래서 부가의 취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취소. 취소에 대한 내용이 소멸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5개 됐죠. 납부, 충당, 제척기간 만료, 부가의 취소, 소멸시효 완성. 얘가 소멸사유예요. 소멸사유인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 소멸사유 아닌 것. 아닌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망. 소멸사유 아닙니다. 또 법인의 합병. 여기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소멸사유는 5개 중에 하나.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소멸시효 완성. 이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줘야 소멸되는 겁니다. 자, 사망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겠으나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는 겁니다. 저는 여담이나마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요. 오늘 아침도 저 나올 때 자고 있는 애들 전부 다 깨우고 나 죽은 날로부터 3월 내로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하고 말하고 나왔어요. 날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현행까지는 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얘들이 모를 채무가 저한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강의 끝나고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보통 서울에서는 1시, 2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애들 또 다 깨워요. 다 깨워서 또 한마디 하죠. 너희 엄마 돌아갔을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주면 맞거든. 안 맞으려고 다 그쪽으로 줬어요. 거기는 가지고 가라. 내 건 포기하라. 이제 아시겠죠? 사망은 뭘까요? 승계입니다. 승계니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합병 어떨까요? 합쳤죠. 이것도 뭘까요? 승계. 승계니까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이게 바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요 내용, 여기 칠판에 적어진 내용 전부 다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냐면 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요 내용으로서 기억하세요. 되겠습니까? 얼마 안 적어졌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제 책 덮고 가실 모양인데 기다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못 믿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오늘 배웠던 내용 그대로 복습하고 가세요. 그게 낫겠죠? 아니 말고 하지 말까요?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펴가면서 합시다. (369페이지에서) 적어진 내용.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D페이지에서 371페이지에서 적어진 내용 문장 쭉 가볼 때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국세였으면 사람,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따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로 되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구별해 볼 때 과세 표준이 가액이면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인데 그 구별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은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 표준이 가액인 종가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건당 6,000원.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알 수 있고 또 D페이지 가져서 부가세. 부가세란 말은 붙이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조심하실 점 농어특별세,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고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의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의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뒤로 가져서 375페이지에서 부가 징수 방법으로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고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로서 이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로서 세금액이 확정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되고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지방세 플러스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징수인데 이를 택하는 세금은 재산세,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D페이지에서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의무란 단어가 있어야 된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지고 동그라미 2번에서 가산금을 물어본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가산금을 물어본 거다.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 가산금은 체납조세 3%, 무골중자의 중가산금은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하여 매 1월이 경과시마다 체납조세 0.75%를 가산금에 가산되는 것이 중가산금으로서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한다.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가산되지 않는데 이는 세목별 판단이다 라는 이유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79페이지에서 납세무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는 본에 따라간다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에서 성립시기는 세의 납세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나 예전의 부가세 역할로서 똑같게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소득세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성립,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공통,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으로 나와지고 380페이지에서 확정은 색 산정을 말하는데 이에는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한다. 신고에 대한 내용은 보유 외세금은 신고, 보유세금은 결정, 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재산세 결정,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결정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납세무 소멸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으로서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고 제척기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사기, 부정 이 말 나왔으면 제척기간은 10년,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 5년으로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뭘 모르겠다 한다면 맨 마지막에 방금 했던 5분 내용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